2022년 9월 22일 오늘의 뉴스 요약입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입니다. 어제 열린 FOMC 회의 이후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이제 문제는 경착륙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연준의 점도표가 올해 말까지 4.4%의 기준금리를 제시하고 2023년에 4.6%의 최종 금리를 우려하면서 상황이 이보다 매파적일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력 규모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가고 100만 명 이상의 실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낮은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 예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설정하려면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확신할 때까지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였으며 연준이 금리를 엄청난 퍼센트포인트가 아닌 75베이시스포인트로 인상한 후 작은 안도의 랠리가 있었지만 이 감정은 지속되지 않았고 3대 지수 모두 평균 1.7% 하락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7베이시스포인트 급등한 3.64%, 단기 2년물 금리는 15베이시스포인트 급등한 4.11%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구글 공동 창립자 레리 페이지가 자금을 지원한 플라잉카 스타트업인 키티호크가 몰락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문제, 안전 문제 및 배터리 구동 항공기의 실제 사용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경영진의 내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키티호크는 2010년 레리 페이지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부로 알려진 세바스찬 트런을 고용한 후 Z에로로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 키티호크는 G에로의 모회사가 되었고 2017년 한 사람을 태우고 최대 20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는 플라이어라고 불리는 eVTOL을 선보였으나 나중에 이 모델은 폐기되었으며 그 후 2년 동안 키티호크는 코라와 헤비사이드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조인벤처 회사로 보잉과 플라잉택시 파트너십을 체결한 위스크 에로였습니다. 그리고 보잉은 1월 마지막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신생 기업인 위스크 에로에 4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엔화 절상을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합니다. 9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는 약세를 보인 엔화 절상을 위한 통화 매수를 통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엔화 가치가 145엔을 돌파한 후 환율이 달러당 140엔으로 다시 인상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일시적인 유예를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의 극도의 비둘기파적인 정책으로 인해 엔화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인 달러 구매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로와 함께 엔은 달러에 대해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이므로 둘 다 약할 때 다른 통화가 미국 달러와 경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일본 은행은 또한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하기를 원하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으로 인해 현재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일본 경제와 물가 동향, 향후 추이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통화 정책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한 뒤 통화 완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단신입니다. 영란은행은 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합니다. 워너 뮤직은 전 유튜브 비즈니스 책임자를 차기 CEO로 임명합니다. 미국 주택 임대료는 8월에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홈 주택 건설 매출 가이던스는 컨센서스를 하회합니다. 메타는 비용을 10% 이상 절감할 계획으로 직원을 줄입니다. 세일스포스는 2026년 매출 가이던스를 $500억 설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